안녕하세요. 과학지적인 새 과지새입니다. 제가 원래 이번에는 표준 모형 시리즈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군과 부분군 그리고 준동형 사상입니다. 군, 영어로 그룹은 제 생각에 그래도 직관적인 모티브에서 나온 수학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군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우선 자기 자신으로의 1대1 대응이라는 예시로 시작해볼까 해요.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이 A에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또 A로 가는 함수 F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의미는 A의 원소 Y를 아무거나 잡아도 fx equal y가 되는 x가 무조건 있고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역 A에 있는 원소 하나당 공역 A에 있는 원소 하나가 무조건 대응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공역 A에 있는 원소 하나에도 정의역 A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런 1대1 대응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역함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각각의 y에 대해서 반대로 x를 찾을 수 있다는 건 결국에 이 화살표를 반대로 돌린 대응 관계가 또 함수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을 한 단계, 한 차원 높여볼게요.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집합 A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주 많을 겁니다. 이 1대1 대응들을 전부 모은 집합을 A의 대칭군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자, 그러니까 이 A의 대칭군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는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인 겁니다. 이런 함수들을 다 모은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새로운 집합을 하나 정의를 했고 거기에 원소들이 있으니까 그 원소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면 좋겠죠. 이 원소들이 그냥 아무 집합의 아무 원소가 아니고 A에서 A로 가는 함수들인 만큼 이 함수들 사이의 관계가 그 원소들 사이의 관계로 그렇게 가져오는 게 자연스럽겠고요. 함수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 있는 건 바로 함수의 합성입니다. 보통 이제 한 함수의 공역과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같으면 이 함수들끼리 합성을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다 같으니까 함수들끼리 합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러니까 A의 대칭군에 있는 아무 두 원소 F와 G를 잡아도 이 둘을 합성해서 F 합성 G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F와 G가 원래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F 합성 G도 A에서 A로 가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와 G가 이 대칭군의 원소이면 F 합성 G도 대칭군의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떤 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가지고 이 같은 집합에 있는 또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는 걸 이항연산, 쉽게 말해서 연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함수 사이의 합성을 A의 대칭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름 아닌 그냥 원소 둘 사이의 연산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는 A라는 집합에서 파생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들을 가지고 A의 대칭군이라는 또 다른 2차적인 구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구조에서 파생된 대상들을 모아서 2차적인 구조를 만들고 또 그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과정은 현대적인 수학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마입니다. 이게 구조들의 또 다른 구조라는 뭔가 이제 메타적인 이런 방식이라서 이런 종류의 논리를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사고방식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니까 천천히 잘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함수의 합성을 가지고 이 A의 대칭군에서 자연스러운 연산을 하나 정의를 했는데요. 이 연산이 가지는 성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함수의 합성은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연산도 결합법칙을 만족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F 합성 G를 H와 합성하면 이건 F를 G 합성 H에 합성한 것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연속함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항등함수,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이런 간단한 함수를 I라고 불러볼게요.
이 i도 1대1 대응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i를 다른 1대1 대응에다가 합성을 하면 그 함수 그대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f 합성 i도 f고 i 합성 f도 f가 되는 거죠. 이런 성질을 가진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또 아까 1대1 대응이 있으면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쓰는데 이거는 f에서 화살표만 거꾸로 돌린 대응에 해당하니까 f를 f 인버스와 합성하면 그 결과는 모든 원소가 다시 이 화살표를 거꾸로 타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항등함수가 되겠죠. f 인버스 합성 f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원소 f 인버스를 우리는 f의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f의 역함수는 f의 역원. 이것도 간단하죠. 이런 합성 연산은 이렇게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f 합성 g와 g 합성 f가 언제나 같아야 할 텐데 간단한 예시를 보면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면서 모든 원소가 각각의 역원을 가지는 이런 집합을 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합을 A의 대칭 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군의 예시 중 하나로 대칭군을 소개했는데 꼭 군이 다 대칭군 형태의 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수의 덧셈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의 정수들을 원소로 하고 덧셈을 연산으로 취급하는 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연산 법칙으로부터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건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결합 법칙뿐만 아니라 교환 법칙까지 성립하는데요.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을 가환군 또는 아벨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군의 간단한 예시 중에 하나로 군 Z2를 소개하겠습니다. Z2는 0과 1의 두 원소만을 가진 군이고요. 여기서 연산 더하기는 다음 표와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이 표로부터 Z2가 아벨군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0이 항등원인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군을 생각해 볼 건데요. B라고 일단 부르고 똑같이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군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Z2에서 0을 깃털로 그리고 1을 부리로 바꾸면 B하고 똑같아 보이네요. 이렇게 사실상 원소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이는 똑같은 군을 동형군이라고 부르고 이 이름을 바꾸는 함수를 동형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두 군 G와 G'이 있을 때 이게 동형군이면 이 동형군 사이의 동형사상은 이 두 군의 원소들 사이의 함수 F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F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군 사이에서 이름을 서로 바꾸는 함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G의 원소 A와 B가 있을 때 이 FA와 FB를 G'에서 연산한 결과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FA.FB가 A와 B를 원래 G에서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F에 넣은 결과 그러니까 FA.B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추상적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F라는 함수는 원소들의 이름만 서로 바꿔줄 뿐이고 그 연산 구조는 똑같이 간직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G의 원소 A, B, C가 A.B는 C를 만족을 하면 그리고 F가 A, B, C를 각각 라지 A, 라지 B, 라지 C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면 여전히 라지 A, 라지 B는 라지 C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Z4라는 군을 생각해 볼게요. 이 Z4는 0, 1, 2, 3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연산은 다음 표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와 3을 각각 0과 1로 바꿔서 부르면 set2의 연산 규칙과 똑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을 바꿔서 표를 다시 써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함수를 그려보자면 이런 모양일 텐데요. 이것도 여전히 함수이기는 하지만 원소 2개씩 같은 원소로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동형사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준동형사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분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역시 간단한 예시는 set4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set4에서 0과 2만 가지고 연산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라? 연산 결과에 또 0과 2만 나오네요. 그러면 set4의 연산 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되 원소를 0과 2로만 제한한 것도 역시 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군의 원소에서 부분 집합을 택해도 여전히 군이 된다면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군을 원래 군의 부분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시로 만든 부분군은 set2와 동형이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은 군과 준동형 사상 그리고 부분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군은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이기도 하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개념이에요. 저는 특히 군의 표현,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부르는 내용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표현 이야기를 하면 또 좋겠지만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군과 준동형 사상이 대수학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벡터 공간과 선형 변환은 선형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